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도 해외에 나가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차별과 모멸감 느끼면서 견뎠던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절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또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회피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우리 산업이 지금 이렇게 뭔가 돌아가지를 않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인권 감수성 제로라고 봐야겠죠.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인권국가, 선진국가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조치이고요. 뭐 노동부 차원에서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뭐 형사적인 처벌이 실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검토를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게끔 대통령까지 언급한 사안이니까 이런 장면은 진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피해복구 지원단 구성하면서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죠.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봉사하는 거 어차피 지금 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계속 투입하는 거 이건 참 발빠르게 대처 잘한 것 같습니다. 저 뉴스들을 보고 대부분의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은 윤석열을 보내자. 윤석열이 강제구인에 불응하고 있으니까 불응하는 사람들, 우리 법 체계와 시스템에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봉사명령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제도는 없느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다큐로 받아서 죄송한데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안 되죠. 안 되죠. 노역을 명할 수는 없죠. 그 징역형을 받으면 외부에 가서 노역을 시킬 수도 있나요? 그거는 가능한데 보통은 노역장은 그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교도소 안에 있죠. 근데 그거는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역도 그렇고 사회봉사도 그렇고 우리 지금 법률 체계상은 확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만 할 수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미결수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나 노역장을 못 보내는 게 지금은 시스템인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미결수도 수감기간 중에 착한 일 많이 하면 그걸 형량에 감안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예. 다 드셨어요? 네. 예. 조금 불편하신 영상 한번 좀 보실래요?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 정말 분노했는데 그 나주에서 벽돌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 스리랑카 노동자요. 지게차에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었는데 이거를 왜 다루냐면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매우 분노를 하시던데 일단 그 영상 한번 봅시다. 예. 이영만리 외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국으로 왔는데 아마도 한 집안의 가장일 가능성이 높은 또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이영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롭고 서러웠겠습니까? 또 그걸 보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가히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죠. 앞으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행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그 영상은 여러분들 너무 보시기도 했을 거고요.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냥 뺄게요. 저 그 영상을 보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은 많이들 개선됐지만
그때가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그 어떤 KBS 추정 60분인가에서 방송을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대상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 현지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말부터 막 훈련시키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얼마나 흘렀는데 저런 일을 지금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심지어 거기 묶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외롭고 괴롭고 얼마나 한 집안의 가장일 텐데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또 한편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또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은 장난으로 했는지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는지는 못 들었습니다만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도 해외에 나가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차별과 모멸감 느끼면서 견뎠던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절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또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회피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우리 산업이 지금 이렇게 뭔가 돌아가지를 않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인권 감수성 제로라고 봐야겠죠. 벽돌 포장하는 일을 주변에 있는 다른 이주 노동자들한테 잘 가르치라. 아니면 뭐 그 피해자분께서 벽돌 포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공업용 테이핑을 갖다가 몸을 묶어가지고 벽돌에 같이 묶어서 지게차로 들어올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좀 야만적이었다는 생각이 야만이죠. 야만적이고 인권 파괴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그 여전히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이 타국에서 일을 하면 그게 마찬가지로 노동자인 겁니다. 근데 타국에서 만약에 한국 사람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치스럽고 분노스럽겠습니까? 근데 이분도 엄연히 스리랑카의 국민이시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넘어와서 돈을 벌겠다고 온 건데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인권국가, 선진국가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조치이고요. 뭐 노동부 차원에서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뭐 형사적인 처벌이 실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검토를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게끔 대통령까지 언급한 사안이니까 이런 장면은 진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건 뭐 형사 범죄죠. 예. 저게 최소한 폭행 내지는 상해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했다고 하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될 것이고 저는 그 우리 사회에 조금 염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른바 앞서 윤석열 옹호 세력 내지는 뭐 전환길 씨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외국인 내지는 외국에 대한 그 아주 적대적인 증오감을 표출을 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는 중국에 대한 반감을 표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중국을 비롯한 타 민족 내지는 타국에 대한 증오 내지는 혐오가 결국엔 극우 개념의 가장 핵심이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저렇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도 저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사실은 앞으로 저는 이민 문호가 개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개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배타적이고 외국에서 나와서 저 사람들은 소수니까 힘이 없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약자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한국 사회가 정말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일벌백계를 통해서 저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저거는. 저런 일이 또 일어나거나 자주 일어나게 되면 한국 사회는 선진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어떻게 사람을 저는 저렇게 벌을 주는 것 자체도 안 되지만 비닐 랩으로 똘똘 말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몸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오시는 거고 근데 온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분적 불안정성에 쌓여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을 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들이 벌어지는데 저 문제가 저 하나의 사례만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도처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제가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인 불법 노동자가 자기가 법무부에서 와서 그 불법 노동자를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지 않기 위해서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다리뼈가 밖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그 나라로 다시 송환이 되니까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상태에 병원을 가지 않겠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해서 치료를 했던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저열함,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예를 들면 차별적 인식 자체가 이렇게 표출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사회적인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차별 자체를 어떤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전 저런 뉴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김철규님, 우리의 70년대를 기억합시다. 파독, 광부, 간호사, 중동 사막에서 외화벌이 하던 시절. 그러니까요. 정여리님, 고향이 나주 옆 한평인데 뉴스 보기 정말 괴롭더라고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돈 벌러 와서 저런 일을 당하고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을지 부끄럽습니다. 정말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걸 개탄하면서 인권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인권 감수성이 선진국의 지표입니다. 돈 많은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권 감수성 하니까 이번에 광주시에서 잘못한 거 그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이번에 소비 쿠폰을 줬는데 그걸 칼라를 딱 나눠가지고 거기 액수까지 친절하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저거야말로 행정 편의주의고 어떻게 해서 액수가 다릅니까?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저걸 뭐 상 줍니까? 1등에서 제일 많이 줍니까? 가장 힘들게 사는 분한테 좀 더 많이 드리는 건데 이걸 갖고 가면 그 사람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아이고 진짜로 가난한 사람 왔네. 이거를 자랑하라는 겁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말입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속 강조한 말씀이 있잖아요. 공급자 중심에서 생각하지 말아라. 국민이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는 그런 행정해라. 그리고 파초선 얘기도 하면서 이 공직자의 역할 하나가 그 정책 집행하는 것 그리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정말 잘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5급 그 사무관 초급 그 관리자 거기 가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또 저런 일이 일어났고요. 인권 감수성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저는 동일선상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인권위원장도 인권 감수성 거의 없는 분이고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인권위원회 위원 2사람 추천 몫이 있어요. 국회 몫이 4명이니까 그중에 2명이 국민의힘 몫인데 2사람 다 변호사인데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순번 받았던 전혀 관계없는 인권가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막 내란 옹호하고 탄핵 반대 집회 가가지고 했던 그런 사람들 대동소이한 2사람을 지금 인권위원으로 추천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본회의 의결 이런 거 다 보류시켜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고리를 반드시 이 이재명 정부에서 끊고 뭔가 일벌백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심차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속보 들어왔는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권영세, 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대선 그때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서 권영세는 비대위원장이었고 이양수는 사무총장이었고 권성동은 왜? 근데 권성동은 왜 빠졌죠?
그 원내대표 몫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당대표격인 비대위원하고 사무총장이 실무를 책임졌다는 의미에서 빠진 것 같은데 그 지금 당무위의 그 의결이 끝까지 유지될까요? 그게 앞으로 남은 절차가 뭐죠? 아니 최종적으로 어쨌든 지금 비대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예. 비대위에서 뭐 반려되거나 뭘 변경하지 않고 그 끝까지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될 텐데 지금 다음 총선이 3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거는 다음 총선에 공천 배제 아웃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의 역학관계상 국힘에서 저 결론을 끝까지 유지할까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근데 당내 문제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위반되는 일 아닙니까? 아유, 되죠. 되죠. 예. 그거는 어디에 해당하더라도 되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 방해는 무조건 되고요. 정당에 있어서의 정당한 공직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업무 방해는 되고 공직선거법상이나 정당법상에 해당 조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근데 초유의 사태라 정말. 그러니까요. 아이 그 새벽 3시에 이렇게 후보 접수하고 또 그거를 또 준비해서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게 지금 당의 윤리위원회 이쪽에다가 관련 징계를 청구한다. 그리고 윤리위가 이것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 또 이제 비대위 절차를 같이 밟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비대위에서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뭐. 비대위 상황에서 저 결론은 타당해 보이는데 저게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게 끝까지 정말 당원권 정지 3년이 확정이 되면 그나마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보다는 조금 진일보하는 거죠. 아무튼 권영세보다는 권성동이 더 세네. 그렇죠. 권성동은 살아남잖아요. 네, 김문수 당대표 되면 네. 받아들이겠네요. 그때 가서 봐야죠 또. 그렇죠. 본인이 정탈 열받았잖아요 그때. 받아만 들여 다시 해가지고 그놈도 집어넣어 그렇게. 그럴 수 있겠죠. 김문수가 당대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확률이 높죠. 유력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김문수 당대표 되고 전환길이 최고위원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건 지명직이 있으니까요. 최고위원도. 예. 그래서 전환길이 지명하라 이거죠.